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22번째로 온라인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IT 기술 발전으로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와중에 거대 기업 이마트가 오프라인 매장을 철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세상 변화가 극심함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저희 가양동 사무실 옆에 이마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갑자기 막 철거하더만 이마트 뭐 다른 데로 옮기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기사 보니까 매장을 오히려 줄여가지고 이 감축 경영을 한다 그러대요. 야, 천하의 그 할인마트 시장의 거대 공룡기업인 이마트가 매장을 철수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중국의 테뮤나 알리바바, 저도 이 직구로 이 테뮤를 통해가 신발도 사보고 또 그 다음에 잠바 또 그 다음에 뭐 베개, 특히 그 목디스크 보호하는 베개도 사보고 이랬는데요. 싸고 좋더라고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런 참고 기다리는 시간만 좀 배려하면 뭐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마트가 이렇게 매장을 줄이는 걸 통해가 우리 오프라인 세상이 완전히 지금 매장 철수 또 뭐 배달 중심으로 음식 시장도 완전히 재편되고 코로나 이후에 특히 비대면 사회를 통해가 우리가 3년간 이런 커다란 변화의 그 고비를 맞으면서 엄청난 지금 세상의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절감하고 있는데 바로 몸소 저희 사무실 옆에 가양동 이마트가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대세는 온라인이다. 이렇게 좀 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뭐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물건 사고 팔고 당근으로 쉽게 그냥 중고품도 거래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엄청나죠. 그 다음에 오늘 핵심인 교육. 우리 그 사이버 대학이 22개나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 수업도 그 대부분 온라인으로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엄청나게 그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어가 물론 코로나 때 폭발적인 온라인 교육의 확대가 코로나 해제 이후에 약간 뭐 온라인이 주춤하기도 했지만 이미 3년간 맛을 봤기 때문에 온라인 교육은 이제 우리 생활 속의 일부로 대체 불가능한 오프라인 대체제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아요. 특히 대학은 뭐 무크를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 아이비리그가 대학들이 전부 무크를 통해가 전 세계 학생들을 상대로 무료로 온라인 강의를 뿌리는 바람에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K무크가 도입될 정도로 연간 100억의 예산이 투입돼가 미국 무크를 흉내내가 국가기관에서 한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그 온라인 평생교육하는 기관이 무크를 대학에 예산 지원해가
지금 막 1년에 몇십 개씩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온라인 교육은 이미 오프라인 교육의 대체제가 돼가지고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K묵은 사실은 내용을 따져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미국은 민간 대학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 K묵으로 대학 과정을 온라인으로 만들면 뭐 몇 억씩 주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2012년부터 약 12년 동안 지금 K묵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정작 보면 들을 게 없다. 이런 게 좀 대부분의 사람들 반응이고, 또 하나가 우리는 22개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경희사이버대학교, 또 뭐 사이버 외국어 대학교, 또 고려 사이버대학, 이런 사이버 대학이 22개나 있는데도 굳이 K묵을 막 한답시고 해가 이게 좀 중복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국가가 개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뭐 예산이 줄줄 새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검증도 제대로 안 되고. 반면에 우리 22개 사이버 대학은 딱 그 학생 수가 자기들 경쟁력이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 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죠. K묵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우리 사이버 대학은 정말 2001년도에 정규 학위 과정으로 오픈해가 진짜 처절하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K묵이라 해가 예산 지원할 돈을 정작 사이버 대학에 뿌렸으면 더 미국 묵커에 버금가는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엉뚱하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가나니까 사이버 대학은 열심히 온라인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묵커의 경쟁력을 뛰어넘는 우리만의 모델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게 완전히 엇박자가 되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22개 사이버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신에게는 신이시여 저희에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22개 사이버 대학이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자부심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대학이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잘 진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희사이버 대학이나 사이버 외국어 대학 이런 데는 컨텐츠 품질 인정을 외부에서 또 많이 받아가 자체 질 관리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고, 또 오밀조밀한 여러 가지 그 학사 관리의 노하우 이런 것도 잘 활용해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알토란 같이 국내 사이버 대학을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아가 정말 모범적인 우리 사이버 대학의 발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에 그 사이버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또 우리나라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을 맞아가 새롭게 지금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저희 한국 이러닝 연합회가 공공기관 이러닝 담당자 워크샵 이런 것도 오늘 24일 날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히 그 이러닝 법제정 당시에 핵심이 바로 공공기관 이러닝 20% 의무화 도입이었습니다. 그걸 저희 유럽연합회 이상희 전 회장님께서 의원 입법으로 법 제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그 공공기관 이러닝 20% 의무화를 시행령에 그 넣게끔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 이러닝이 우리나라 이러닝 컨텐츠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그 담당자들이 그동안 엄청난 진화 발전을 통해가 많이 그 2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해왔는데 산업안전 그 공단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과정을 200개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서비스해 오고 또 그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로는 온라인 과정이 900개나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열심히 그 공공기관 이러닝을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해왔는데 저희가 2024년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그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이러닝 담당자 워크숍을 5월 24일 날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할 예정인데요. 사전에 또 공공기관 담당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현황조사까지 해가지고 기관 이러닝 담당자의 이러닝 그 근무 연수, 경력을 한번 파악해보고 그분들이 또 어느 정도의 그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지 그를 바탕으로 해가 워크숍에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서 저희 유럽연합회가 그 기관별 이러닝 현황 파악해가 과정수나 또 실제 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해가 트리지 소프트웨어 정현정 이사님 또 서울 그 공무원 교육의 좀 핵심을 맡아온 여러 기관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또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연주 박사 또 저 대구의 그 교육부 공무원 교육 담당하고 있는 하영자 박사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같이 의견 교환하고 또 이러닝을 어떻게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이러닝의 핵심 사이버 대학이 22개로 잘 발전해 왔다시피 또 이러닝 법 제정에 공공기관 이러닝 20% 의무화 도입 제도화를 그 시행령에 담아놓은 걸 통해가 그 변화 발전해온 그런 중거 틀을 가지고 계속 좀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과 사이버 대학이 우리나라 이러닝의 좀 핵심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 생각입니다. 현실은 지금 챗GPT를 계기로 AI가 막 대세가 돼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AI로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요. 모든 그 자금 투자나 이런 부분도 AI로 지금 다 쏠리고 있는 게 챗GPT를 통해서 이 한 달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완전히 광풍을 그 불러일으켜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오픈 AI가 주도하는 챗GPT 지금 4.0까지 나오가 4.5 또 5.0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모든 게 지금 막 AI로 급격하게 지금 모두 전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테크빌 교육 이런 업체를 통해가 그 디지털 선도교사 AI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교원 뭐 3만 명을 그 AI 선도교사로 육성한다는데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 학교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겠다. 정말 그 공문에 보면 막 디지털 학습 혁명, 교육 교실 혁명을 일으킨다는 그런 카피까지 들어있어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물론 정부미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뭐 파장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중물을 부어가 이렇게 오픈 AI를 통한 챗GPT 활성화를 계기로 AI가 대세가 돼버린 사회에 교육부가 앞서가가 이런 걸 한다는 데 대해서는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또 그 다음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에서도 이런 AI 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걸 오늘도 제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강사가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챗GPT와 관련된 그 쉐어웨어 프로그램들 그런 거와 연계해가 수능 문제를 영어 교육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맞춰가 수능 문제, 기출 문제를 나름대로 분석해가 또 새롭게 애들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말 앱조차 이 창의적으로 질문에 따라가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이 대단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관 강사가 이 정도면 이 우리나라 현장의 수요가 지금 막 바닥에서 요동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정말 그 새로운 AI 대변신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앞으로 참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은 뭘까? 다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도전 29 온라인 교육 이러닝 법 제정 20년 기념으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위한 모색들을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 내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퀴즈로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은 어떤 분야에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이렇게 퀴즈를 내봤습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이라 할 만한 모델은 1번 사이버대학, 22개 사이버대학 이야기를 했었죠. 2번 기업 이러닝, 정말 기업 이러닝도 할 말이 많고 애틋한 게 1999년부터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으로 우리 공교육, 특히 정부 차원의 제도화시킨 이러닝의 어떤 공식적인 정책 오픈이 바로 기업 이러닝에서 시작돼가 참 이게 우리나라 이러닝의 시발점 아주 초기 단계에 그 불을 지핀 그런 공로가 큰 것 같아요. 기업 이러닝으로 노동부 고용보험 환급 원격 교육 이런 게 초기에는 정말 멋진 어떤 그 불꽃을 일으킨 장본인이긴 한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왜? 이 정부 지원에 매달려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가 시작은 정말 우리나라 온라인 기업 교육의 그 첫 단추를 끼었는데 그 끝은 좀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 뭐 물음표이긴 한데 일단 기업 이러닝을 2번으로 꼽아봤고요. 3번 초중등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의 디지털 새싹 캠프처럼 공교육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저는 특별히 민간의 그 메가스터디나
또 그 이투스, 또 그 다음에 그 비상 이런 데서 하는 민간의 초중등 이러닝도 엄청나게 경쟁력이 높다고 봐요. 왜? 시장에 지금 매출 3천억을 일으키고 있는 메가스타디, 또 윙크, 또 슈퍼브이 이런 유아교육 콘텐츠 시장부터 중고등 그 수능 시장, 또 기업의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이러닝이 그래듀에서 옛날에 시작해가 지금 중등 교육 시장을 그 키운 장본인 엠베스터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초중등 쪽에서 온라인 교육의 그 경쟁력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K무. 왜? 매년 100억씩 이래 퍼부어가 지금 컨텐츠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예산으로 이렇게 퍼부어가 만든 것도 나름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넣어놔 봤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우리나라 온라인 교육의 경쟁력이라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도전 과제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이런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요. 답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유러닝연합회가 울트라 러닝이라는 화두로 궁극의 이러닝을 의미하는 궁극의 배움 지향하는 얼티밋, 여기서 울트라의 시작이 되고 있고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는 라이프롱 러닝을 넣어가지고 지금 일부러 그 평생에 걸친 학습으로 평생학습으로 라이프롱이라는 단어를 좀 끄집어내 봤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의 T, 탁월한 회복 탄력성을 지닌 리질런스의 R,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스블의 A를 따서 울트라의 영어 단어를 여기서 각 얼티밋, 라이프롱, 트랜스포메이션, 리질런스, 액세스블에서 다가 울트라로 키워드를 뽑아가 울트라 러닝으로 한번 저희 유러닝연합회가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를 경쟁력 있게 온라인의 힘을 키우고자 하는 의미에서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잡아가 달려보려고요.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울트라 러닝, 제가 그 2019년 대관령에서 100km 트레일 러닝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27시간 11분 동안 밤새도록 달려가 완주해가 메달 장면을 사진으로 올려놨는데요. 제1러닝연합회가 유비쿼터스 러닝에서 2024년을 맞아 울트라라는 의미로 정말 궁극의 배움, 궁극의 달리는 그런 거와 빗대가지고 정말 열심히 초월의 러닝을 해나가고자 이렇게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잡아봤습니다. 제1러닝연합회와 함께 평생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이런 울트라 러닝을 통해가 새롭게 우리 이러닝이 도약하는 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화이팅!